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차들도 없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꽝!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브레이크도 있고요. 제한속도 80도로요.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정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 우와! 뭔가요? 제설차. 눈 내리면 눈 치우는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자동차는 여기 있는데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틀지 않았으면 운전자 얼굴 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쳤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는 뉴턴 구역선인데요. 뉴턴 구역선에 중앙선과 뉴턴 구역선을 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 같으면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에서 지금 진눈깨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진눈깨비 내릴 때는 눈이 내릴 때는 감속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잘못. 뭘 잘못했을까요? 눈이 내리니까 20% 감속했어야 되는데 서행했어야 되는데 서행하지 않은 거 그게 잘못일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주오는 차에 전주동 불빛에 가려서 뒤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지금 이때 교행하죠? 이때도 이 불빛이 이렇게 비춰갖고 저게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이때 우와 저기 뭐야? 설령 80에서 20% 감속하면 64죠. 64로 달리고 있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속도와는 무관해요. 이런 차가 이렇게 갑자기 제설기, 그걸 앞으로 뚝 대밀고 나와 있을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차가 갑자기 탁 있으면 피할 수 있나요? 이건 날벼락이죠. 이번 사고는 속도와도 무관하고 전방 주시와도 무관하고 왜냐하면 전방 주시 안 보여요. 다른 차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따라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눈깨비가 내릴 때 눈이 좀 내리고 있을 때 감속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중앙선과 유턴구역선을 물고 이 제설기를 앞으로 쭉 빼놨는데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될까요? 첫째, 눈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감속하는 건 아닙니다. 눈비가 내릴 때 감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가 내리면 바닥이 젖죠. 젖은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면 미끄러니까 20% 감속해야 됩니다. 눈이 내리면 미끄럽나요? 미끄러울 수도 있고 안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눈이 내리는데 왜 안 미끄러? 눈이 흩날려갖고 안 쌓이면 내리면서 그냥 녹아버리면 그럼 바닥은 멀쩡해요. 눈 내리는데 바닥은 안 젖는 경우 있죠. 조금씩 흩날릴 때. 그럴 때는 바닥이 안 미끄럽기 때문에 감속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눈이 쌓였을 때 감속하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많이 쌓였으면 많이라는 건 2cm입니다. 2cm 이상 쌓였을 때는 50% 감속해야 되고요. 2cm 미만일 때는 20% 감속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속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바닥이 말라 있어요. 멀쩡합니다. 두 번째,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이 제설차 운전자는 내 차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내 차의 본체는 안 넘어갔어요. 이 제설기 그거는 내 차 앞에 달린 거니까 그건 내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팔은 저기 가 있을 때 내 몸은 중앙선 안 넘어갔어요. 내 팔만 넘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몸에 달려있는 건 일부라도 넘어가면 그게 중앙선 침범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넘어오면 해서 지나간 차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앙선이 아니라 이 중앙선 일부 물고 여기 유턴구역선이네. 유턴구역선이니까 그건 중앙선 침범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요, 유턴구역선은 이곳은 중앙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중앙선 쭉 연결해야 되는데 유턴구역선에 중앙선이 숨어 있죠. 물론 법원 판결에는 중앙선은 황색으로 실선이나 점선이 돼 있어야지 저 유턴구역선은 중앙선 아니야 라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중앙선이 숨어 있는 거죠. 이곳이 상시 유턴구역이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상시 유턴구역이 아니고 예컨대 적신호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또는 좌회전시 그럴 때 유턴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왜 넘어왔느냐? 숨어있는 중앙선을 왜 넘어왔느냐? 그런 취지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냐 아니냐를 떠나서 불박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고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이 안 돼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때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 수는 있는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 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버스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빨간불인데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죠. 인공섬을 지나서 어이구 버스가 아이고 아하 버스가 과격하게 달려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곳은 요 횡단보도 여기는 가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기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여기를 지나서 버스가 오른쪽 앞에 치고 오는데요. 버스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죠. 3차로 갈 줄 알고 조금 들어갔는데 4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버스 측에서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거기서 차가 우회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회전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죠. 정지선에 서 있었어야죠. 여기 정지선에 서서 기다렸었는데 왜 이 앞에까지 쑥 들어와갖고서 이거는 우회전차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회전차, 불박차 100% 잘못입니다. 그렇게 버스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요, 저는요 버스가 깜빡이 켜고 오는 걸 보긴 봤어요. 봤지만은 저 버스가 2차로로 오다가요 2차로 오다가 깜빡이 켜고 3차로쯤 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급격하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제가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버스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서로 팽팽한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우회전한 다음에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면 4차로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대각선 쑥 들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한편 우회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좌회전에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좌회전에 오는 차들이 있으면 그 차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차들이
1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네. 그럼 그 차로 전부 다 1, 2차로만 가겠지. 3, 4차로는 비어 있겠지. 나는 4차로 가면 되지. 그리고 쑥 들어가다가 지금처럼 좌회전 맞추면서 오른쪽으로 나온 차들도 있어요. 이 버스가 처음부터 오른쪽 깜빡 켜고 있죠? 보세요. 오른쪽 깜빡 켜고, 오른쪽 깜빡 켜고, 계속 켜고 오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했지만은 오른쪽 깜빡 킬 때는 3차로 갈 수도 있고 4차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가 요 3차로까지만 가겠지. 버스는 요렇게 요 차처럼 3차로 가겠지. 나는 요 4차로 가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버스가 이 4차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우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만일 우회전차가 저 앞으로 들어와 있는데 버스가 못 보고 때렸다 그러면 그때는 버스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동시죠. 한편 불박차는 저는요 가다가요 멈췄어요. 자 보세요. 제가요 여기 멈추는데 때렸잖아요. 근데 속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멈추려면 정지선에 멈췄어야 됩니다. 여기 멈추면 여기까지는 못 오잖아요. 버스는 여기서 깜빡 켜니까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데 요 좀 더 들어간 거. 그리고 완전히 멈춰지지도 않았고요. 설령 여기 멈췄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쑥 들어서 멈춘 거는 움직인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버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지만 1차로, 2차로가 좌회전 차로입니다. 두 대가 좌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는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2차로 쭉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버스가 좌회전 마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는 여기 차가 오고 있어요. 인공선 옆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회전에 들어온 차를 살피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가 좌회전하는데 저 차가 오네.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라 생각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불박차가 3차로까지 쑥 들어가서 대각선 들어가서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의 100%입니다. 하지만 4차로 들어오는 차는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공선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를 살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와 여유 있게 조금 저 앞으로 들어갔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옵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쭉 여유 있게 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불박차가 당연히 멈출 거로 생각한 것.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버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어느 차로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박차가, 우회전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오른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급하게 빠르게 달려온 거.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 70, 버스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앞을 잘 봐야 되죠. 뒤로 갈 때는 뒤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멈췄다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앞에 가던 차가 멈췄다가 후진하면서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들어가다가 제 앞에 차가 왼쪽으로 꺾이는 상가 쪽으로, 근데 멈추고 2차 지나가고 후진으로 들어오고 아이쿠 제일 앞에 갔던 차가요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상가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던 차가 앞으로 쭉 갔고요. 그 뒤에 불박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서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후진하면서 바로 뒤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뒤를 보고 나왔어야죠.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지만 상대편 차는요. 내 차에 후진등 들어와 있는 거 못 봤어요?
뒤에 후진등 켜져 있으면은 후진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했어야 되죠. 방어운전 못했잖아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는 정상대로 가는데 상대차가 후진하다 사고 났을 때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지나가는데 후진했으면 100대 0입니다.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움직였으면 나라서 방법이 없죠. 근데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가다가 N쪽으로 꺾어서 멈췄어요. 상대차는 아니 내가 항상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했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요. 상대차가 어중간하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N쪽으로 꺾었다가 N쪽으로 꺾어서 멈췄죠. 멈추고 이때 후진등 들어와 있습니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데 흰색 차가 지나갑니다. 이 차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가만히 있더니 내가 지나가는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상대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왼쪽으로 꺾거든 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그러면 저 후진등 들어와 있으니까 저 차가 뒤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멈춰 서서 후진할 건지 안 할 건지 기다려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 차가 혹시 후진할 것에 대비해서 내가 빵빵 해주고 가나요?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요. 주차장에서요. 어떤 차가 뒤로 빼다가 지나가는 차 있으면은 잠시 멈추죠. 후진등은 들어가 있는 채로. 후진등은 들어가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보죠. 후사경으로 보든가 고개를 돌려서 보든가. 그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섰다 가야 된다. 섰다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섰는데도 상대차가 안 움직이면 나도 가도 되겠지? 또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는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나 보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더 커지죠. 앞에 차 지나갑니다. 바로 뒤에 불박차 오죠. 이 차를 봤다는 건 나도 봤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움직여요. 그럼 불박차 당연히 가는데 이때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퀴 움직이는 거 불박차 운전자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눈은 앞을 봐야지 이 밑에 상대차의 바퀴를 볼 수는 없죠. 바퀴 보더라도 영상에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천천히 움직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후진하는 차가 뒤쪽을 봤어야죠. 그리고 이번 사고는요. 상대차가 비상벨 켜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길을 잘못 들으니까 여기서 뒤도 안 보고. 운전은 항상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차 한 대 지나갔지? 지나가는 거 봤으니까 아까 멈췄죠? 그럼 또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차 한 대 지나갔으니까 이제 됐어? 뒤에 오기는 나는 어쩌라고요? 불박차는 어쩌라고요? 이런 경우까지 불박차에게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차장에서 후진등 켜있는 차 그거 한 대 때문에 여러 대의 차들이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멈춰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후진할 때는 뒤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대차 계속 후진해오고 있었으면은 불박차가 저 차가 후진해 오네. 그 차 양보해 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요. 빵 해줄 수 있겠지만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는 차 한 대 보내줬으니까 나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가는데 뒤로 팡. 이런 경우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뒤를 살피지 않고 후진했던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 녹색 신호였고요. 2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잘 가고 있고 신호등 녹색인데요. 저 앞에 또 신호등 녹색이죠. 정상적으로 천천히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빨간 차가 이거 헤헤. 아니 저 빨간 차가 옆에 멈추는 듯이 하다가 아이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지나가는데 내 뒤를 때리면 어떡해요? 이런 입장이에요. 상대차는 아이고 서로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큰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우회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회전한 차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방어전을 못했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도 20% 잘못이 있습니다. 나한테 20% 잘못 있다고요? 양쪽에서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서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당연히 멈춰야 되죠. 당연히 멈췄다가 직진한 차들이 없을 때 또는 직진한 차가 저 멀리 있을 때 천천히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 상대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시죠.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하나 건너가고 있었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차가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보행자 지나자마자 불박차는 저 빨간 차가 아하 나를 보고 멈춰주는구나. 그럼 나 가면 되지. 내가 지나가는데 우회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빨라지네요. 불박차 이만큼 하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달려듭니다.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기서 오던 차가 빨간 차가 천천히 속도 줄이네. 나를 보고 멈추겠지. 난 가면 되지. 가면 되고. 그런데 그 차 들어올 때 저희 눈에 보일까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른쪽에 차가 오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는 그보다 앞쪽을 바라봅니다. 블랙박스는 이만큼을 보여주죠. 운전자는 이만큼을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만큼 보이는 것과 이만큼 보이는 것의 차이점. 사각지대에서 저 차가 들어오는데요. 저 차 들어오는 거 저게 안 보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빨간 차 계속 들어오면은 그 차한테 빵 좀 해주지. 그리고 방어운전은 항상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고 차 계속 들어오면 내가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왜 그걸 안 했어?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불박차 운전자 눈에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차가 안 보이죠. 게다가 이것은 신호등까지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있고요. 물론 저 신호등은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막혀 있죠. 중앙분리대 때문에. 결국 불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신호에 따라서 저 앞에 횡단보도에도 차량 진행 신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차가 천천히 오고 있고요. 이럴 때 천천히 오는데 상대차가 천천히 오고 있는데 이 보행자 때문에 천천히 오고 있는데 여기서 불박차가 저 차가 계속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서 저기서 오는 차한테 빵 해줘야 될까요? 일반적인 운전과는 거리가 멀죠. 큰 길을 가는 차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고요. 우회전한 차는 우회전의 기본은요. 첫째가 천천히, 두 번째가 오른쪽 가장자리 붙어섭니다. 천천히 오면서 직진한 차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불박차가 오고 있는데 저기서 이 보행자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우회전하기 전에 여기서 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옆을 봐야죠. 왼쪽에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있었는데 못 봤어요. 불박차는 상대차가 멈출 거로 생각했어요. 멈출 거로 생각한 것에 불박차 운전자에게 뭐 잘못이라든가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오는 차는 나를 보고 멈추겠지 생각하는 거죠. 천천히 오다 갑자기 뿡 나올 것을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빠르게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조심해야 된다. 그 차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달리다가 이런 골목이 있을 때마다 섰다 가고 저 차가 오면 저 차가 달려들지 모르니까 저 차를 계속 보면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렇게 운전할 수는 없죠. 만일 이 사고에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없었고요. 불박차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땐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할 차가 서 있거나 또는 천천히 오고 있으면 그럼 그 차는 나를 보내주고 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방어운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불박차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넓은 길을 가고 이 천천히 오는 차가 불박차를 못 보고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교통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혹시 소심한 판사는 저 차가 바퀴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퀴 움직임 조심했어야죠.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판사 만나면 90대 10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직진하는 불박차를 보지 못하고 천천히다 갑자기 속도를 낸 우회전하던 빨간 차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을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좌회전에 들어온 차가 있어요. 좌회전에 들어오려다가 중간에 멈춰있는 차를 보고 앞에 차들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차가 쑥 들어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쪽에 차 한 대 보이죠? 저 차가 좌회전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검은 차가 멈췄는데 꽝!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좁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하고 넓은 길 직진한 차하고 서로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저 오른쪽에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직진한 차하고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요. 원래 노외지라는 것은 건물, 주차장, 도로 아닌 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들은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할 때 나와야 되죠. 근데 일단 정지했다가 갈라린 차들이 계속 가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죠. 나오는데 또 차가 와요. 지금 같은 상황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주자는 내가 우선권 있고 나 가다 섰다. 서 있는 차를 상대차 와서 박았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차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상대차는 그래도 그렇죠. 내가 차가 서 있긴 했지만은 아까부터 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섰잖아요. 조금 전에 섰잖아요. 바로 지금. 조금 양보 좀 해주지. 제가 좀 좌회전 좀 하게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다가 좀 기다려주지. 이번 사고는 100대0은 아니에요. 이건 쌍방과실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만일 이곳이 앞에 차들이 없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상황이라면 앞에 차들이 쌩쌩 달려서 나도 달려가는데 조차가 거의 멈춰있다시피 해도 차가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럴 때는 100대0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차들이 쭉 막혀 있어요. 쭉 막혀 있어서 자, 이 차 같죠? 지금 여기서요. 요 두 차는 간격이 좁지만 여기는 좀 간격이 좀 여유가 있어요. 요 차가 나올 때 저 검은 차가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겠지. 그리고 또 이쪽엔 차가 안 오잖아요. 차가 안 올 때 여기 차 막혀 있고 이 차 안 올 때 이때 내가 좀 얼른 들어가야지. 지금 안 들어가면 나 좌회전 못 하는데. 그래서 요 운전자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데 검은 차가 저 차 먼저 좌회전 시켜준다 그래서 검은 차에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지나가고 그다음에 가더라도 어차피 차가 서 있어요. 그렇다면 좌회전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차한테
먼저 지나가세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랑 바짝 따라가서 나도 저 건너가야지 그런 마음에 가다 보면 저 차는 검은 차가 조금 뒤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좌회전하면서 검은 차를 살폈어야 돼요.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검은 차가 조금 양보해줬더라면 사고 안 났죠. 그래서 비록 검은 차가 멈추긴 했어요. 저 차 들어오는 걸 보고 멈추긴 했지만 그러나 먼저 가세요. 저는 지금 안 급해요. 어차피 건너가더라도 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쌩쌩 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그 차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보고 빵 해줬더라면 내가 멈추든가 나 먼저 갈게요라고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CCTV이기 때문에 크락션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소리가 안 들려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빵 해주고서 빵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움직이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멈췄어야 돼요.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 차가 멈추면 지나가고 그 차 계속 들어오면 내가 좀 더 미리 멈춰주고 그랬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검은 차가 멈춘 상태에서 상대차가 들이받았지만 100대 0으로 보이진 않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검은 차에게 30%까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멈추다시피 했던 차가 출발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 좌회전은 차의 잘못 80, 직진하던 검은 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널찍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저녁 때 늦게 퇴근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라인에 차들이 쭉 서 있죠. 그 앞에 일렬로 이중 주차하죠. 그 경우 다른 차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중립에 해놓고 기어를 중립에 해놓고 N에다 놓고 그리고 바퀴 똑바로 내립니다. 다른 차 나가려면 차를 밀어야 되죠. 차 밀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미십니까? 힘껏 미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미십니까? 그거 세게 밀면요. 그 앞에 진짜 부딪힐 수 있죠. 앞에 차가 없었어요. 밀었어요. 밀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차를 빼기 위해서 앞에 차를 밉니다. 천천히. 이거 차. 아이고, 차가 굴러갔고 그 앞에 자전거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로 부딪혔습니다. 자동차도 망가지고요.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누가 그랬지? 수소문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차의 플랫바스를 통해서 누군지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차를 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면은 제 연락처가 몇 번입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보통 그러죠. 아무런 연락처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편에서 아니 왜 내 차를 가로막아놨어요? 거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되죠. 난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차를 운전하다 그랬으면 그 뺑소니가 될 수도 있죠.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 그것은 범칙금 12만 원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건 운전한 게 아니고 손으로 밀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민사로 가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요? 차를 민 사람과 그곳에 일렬 주차시켜 놓은 차의 주인,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경찰관이 하는 말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망가뜨리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에요. 합의가 됐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전이 아니죠. 손을 밀었기 때문에 경찰관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뺑소니는 아니라 칩시다. 인적사항 미제공 처벌 못한다 칩시다. 그러나 손으로 밀어갖고서 내 차를 망가뜨렸으니까 내 차 망가진 거 손괴죄잖아요. 손괴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경우를 처벌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일부러가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과시손괴죄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그곳에 차를 세워둔 거, 그게 잘못일까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은 내 차가 거기 세워져 있지만 내일은 그 아줌마 차가 거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으면 돌아가면 세우는 거죠.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시켜놓은 거, 그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차를 밀기 전에 상대편 여성이 반대편으로 차를 밀어봤었어요. 반대편을 밀어보니까 차가 잘 안 밀리는 거예요. 다시 와서 차를 밀다가 밀 때 조금씩 밀어야 돼요. 근데 차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때 차가 좀 앞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가 평평했다가 제일 끝에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미는 분도 좀 황당했죠. 평평했으면 그렇게 사고는 안 났을 텐데, 평평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하지만 차를 세운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밀 때 조금씩 밀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경사진 곳입니다. 경사진 곳이니까 어디다 차를 세우지 말았을 텐데 왜 어디다 세웠느냐? 하지만 제보자는 그것이 경사진 곳을 전혀 몰랐고요. 이사 온 지도 몇 달 안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대요. 그리고 경사진 곳 같으면은 주차 금지라는 그런 어떤 편말이 있어야 될 텐데 편말도 안 보였고요. 이번 사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끝부분이 약간 경사져 있던 겁니다. 법원에서는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워갖고 그걸 밀다가 이게 밀리네? 앞에 와서 받치다가 이렇게 하고 뒤로 해서 그래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워놓은 사람의 잘못 20, 차를 민 사람의 잘못 80,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형사가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끝부분에 경사졌으면은 거기다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스토퍼라는 게 있습니다. 스톱 시키는 거. 얼마 안 해요. 플라스틱이 된 거. 그걸 끝부분에 설치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토퍼를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안 돼요. 그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잘못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비 아저씨들 맨날 고생하시는데 그 아저씨들이 책임지잖아요. 안 돼요. 그 부분 내가 책임질게요. 저한테 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차를 조심하지 않게 민 사람 80. 경사진 곳에 스토퍼를 설치하지 못한 관리사무소 20. 평평곳에 차를 세워놨던 제보자는 잘못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잘못은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차를 민 여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약 80% 정도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80대 20인데요. 이 20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인 산업도로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고요. 램프 구간에서
차가 들어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저 앞에서 점선과 차선이 있죠. 들어가는데 트럭 때문에 트럭이 들어오고 저 뒤에 들어가고 이제 직진도 쭉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어이구. 아하. 아니 저 승용차는 미리 들어갔어야죠. 불박차처럼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쭉 빠져나갈 듯이 하다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거기 어중간하게 서 있다 사고 났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못 들어온 데잖아요. 근데 상대차는 아니 제가 서 있는데 왜 들이받아요? 들이받은 저 잘못이죠. 아니 거기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들어봐? 서로가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얘기하기 전에 점선은 들어갈 수 있죠. 흰색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흰색 실선은 안 되죠.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로 변경이 제한되는 선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넘어가지 말라는데 왜 넘어갔느냐? 넘어간다는 건 내가 이쪽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들어갔어? 그건 스톱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실선 넘어가다 사고나 사람 다치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 같은 거예요.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번에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곳 현장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쪽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이 앞에 불박차 앞에 차가 들어가죠. 왼쪽 깜빡이 켜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 또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 트럭이 오죠. 또 한 대 트럭이 오는데 이 차는 어디서 들어가나요? 여기서 들어가죠. 아까랑 지금 차이가 뭔가요? 아까는 바깥쪽에 점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트럭은 아직 안 들어오고 점선에 들어오잖아요. 둘 다 모범이었어요. 불박차 지금 점선 구간에서 나갔습니다. 불박차는 점선 구간에서 여기서 점선 구간에서 앞차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 나가고 있다. 이제 점선 구간에서 나가고 있죠. 네,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실선을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차는 몇 메터 뒤에 있기 때문에 점선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쭉 가다 이때 저 차는 무슨 선인가요? 저기는 나오면 안 되는 데예요. 저기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점선 구간 내 바로 앞에 점선이면 점선이 끊어졌죠. 끊어졌으니까 열린 곳입니다. 열린 곳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바로 앞에 실선이면 막혀 있죠. 막혔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볼박차 정상적으로 점선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대차는 아까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차죠. 이 차가 쭉 갑니다. 쭉 가다가 그냥 빠지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바로 이 앞에 이 차가 왜 여기서 들어옵니까? 여기서 얼른간하게. 그리고 바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앞이 비어 있습니다. 앞이 이 트럭이 빠지고 비어 있는데 못 가요. 왜 못 갔을까요? 왜? 여기요. 플라스틱 차단법. 저거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각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불박 트럭 입장에서 저렇게 차가 서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점선 구간에서 나갔어야죠. 근데 실선 구간에서 그것도 무리하게 바짝 들어가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는데 누울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리를 뻗으려니까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골탕 먹었나요? 불박차 골탕 먹은 셈이죠. 왜냐하면 불박차는 저기는 저런 차가 있을 거 생각 못하고 정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가서 여기서 나가고 자 앞에 가는 트럭 바로 앞에 있던 트럭이 여기 가고 있어요. 그럼 내 차는 비어있죠. 요 트럭 때문에 가려져 있고 이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나타나면 이제 속도부터 쭉 나가는데 이 차가 앞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거기 멈춰 있으면 마치 암초처럼 마치 지뢰처럼
여기는 지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암초를 설치하면 지나가는 배들이 좌초되잖아요. 이 차가 훨씬 더 위험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아?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 여기에 왜 서 있어? 안 보이는 곳에. 이번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들어갈 때 혹시 앞에 저렇게 어떠한 차가 들어올라다가 못 들어오고 서 있는 차에 대비해서 천천히 시야 확보될 때까지 천천히 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박차 장치도 크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 담당하는 경찰관도 불박차 장치도 크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골탕 먹인 쪽과 골탕 먹은 쪽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골탕 먹은 쪽이 피해 차량이 돼야 되겠죠. 저 차가 불박차를 골탕 먹인 셈이죠. 따라서 저는 이번 사고 앞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멀쩡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차가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그것도 위험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일반 도로였었다면 시속 제한속도 50 내지 60 정도 되는 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러면 뒷차가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지 하면서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비록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마찬가지예요. 중앙분리대 있죠. 제한속도 시속 80km죠. 여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이렇게 넓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 곳에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으면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앞차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차 60, 불박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편도 2차로입니다. 저 앞에 차 한 대가 2차로 오른쪽으로 가장자리로 붙어요. 그래서 저 차가 2차로에 멈추나 싶어서 1차로 변경해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 차 피하려고 노력해보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불박차 쪽은 2개 차로, 맞은편은 1개 차로인데요. 저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붙네요. 근데 저 차가 아이고. 허허. 상대차가 2차로 오른쪽으로 가길래 난 1차로 가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빵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은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못 멈출 것 같아서 핸들을 틀어갖고 중앙선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중앙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상대차의 운전석을 그대로 받았을 거다. 오히려 더 사고가 더 커졌을 거다. 나로서는 사고를 피하려고 그리고 사고 결과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2차로 가다가 상대차를 피해서 1차로 쪽으로 가지요. 1차로 쪽으로 가다가 중앙선 넘어왔습니다. 상대차. 아이고 진짜 불박차가 중앙선 넘어서 피하지 않았으면 이 차에 완전히 운전석을 들이받을 뻔했네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앞으로 가야 하던 차가 갑자기 거기서 유턴하면 어떡합니까? 그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뒤에 내 차가 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는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 무슨 100대 0이에요. 내가 2차로에서 왼쪽으로 깜빡이까지 키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거리가 무지장 멀었어요. 과속했잖아요. 과속했기 때문에 불박차도 잘못 있어요. 나 과속 안 했어요. 엄청 빨리 왔어요. 우리 보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100대 0 맞죠? 우리 보험사에서
이거는요. 불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표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 보험사도 내 표를 안 들어주고 나한테 잘못 있다고 그러고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연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곳 사고 현장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입니다. 자 여기 표지판이 있죠? 오른쪽에 여기에 시속 6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60km. 그런데 상대차가 언제쯤 들어올까요? 상대차가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가면 멈추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2차로 가다가 2차로와 갓길을 살짝 물고 차가 멈추는 거로 생각하고 불박차는 1차로로 피해가려는 상황입니다. 1차로로 피해가려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 들어오네요. 이때는 느낌이 안 좋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명확치 않은데요. 여기다 자동차를 몇 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조금 더 한 30m 될까요? 30m가 채 될까 말까? 20m보다 좀 더 돼 보이고 한 30m 정도 돼 보입니다. 시속 60km로 갈 때 30m에 멈출 수 있나요? 멈추기 어렵습니다. 엄청 빠르게 브레이크 잡으면 30m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35m 정도 가야 멈출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거리가 30m 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브레이크 잡더라도 오디오는 안 나오는데요. 경적을 울리면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옆으로 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면서 사고 날 때까지 몇 초나 걸릴까요? 지금 여기에 블랙박스에 나오는 시간이 14시 17분 22초인데요. 3, 4. 2초가 채 안 걸립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2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안 돼요. 적어도 3초는 필요합니다. 결국 불박차 입장에서는 시속 60을 지켰다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이번 사고는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차가 거기서 불법 유턴할 것을 난 예상도 못했다. 따라서 100대 0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불박차가 과속했다면 과속하지 않았으면 끼익 하면서 멈추면서 부딪혔으면 충격이 약했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피하다가 그러면서 일어난 사고다. 그런 경우라면 불박차가 과속이라면 그럴 때는 왜 과속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불박차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겠는데요. 시속 60도로에서 한 70 정도라고 그러면 60이나 70이나 충격의 세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죠. 다만 불박차가 만일 시속 80 또는 그 이상으로 달렸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불박차에게도 잘못을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과속하지 않고 60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러면 불박차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박차의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많이 한 20% 정도 또는 그 이상 빨랐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약 20%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